지음 김지혜입니다. 형제, 자매, 남매 잘 지내고 있나요? 첫째가 둘째 자전거 태워가지고서는 막 낑낑대면서 가고 셋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놀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참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고민해서 둘째 낳았는데 역시 정말 셋째 낳을 때 고민했는데 역시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세요. 행복하고 네, 저 역시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때리면서 밀치면서 지나가고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전쟁 나면 소리가 나고 이러면 네, 막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죠. 특히 지난 이제 코로나 때 그 가정보육 그 집중해서 할 시간에 네, 뭐 집에서 곡소리가 나셨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제가 친밀하게 잘 지내시면은 네, 좋습니다. 잘 키우시면 되고요. 너무 갈등이 깊으시면은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제안합니다. 공평하게 기르는 거는 뭘까요? 사과 10개 있으면 5개, 5개 이렇게 나눠주는 게 공평일까요? 이론으로 보면 이게 맞겠죠. 근데 이 아이가 30kg고 얘가 15kg예요. 그럼 얘가 한 8개, 7개 먹고 얘가 3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막 울어요. 여기가 5개밖에 여기가 너무 많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평일까요?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갈등이 너무 많아지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문제가 첫 번째가 소유권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큰아이의 장난감을 둘째 아기가 만졌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아기를 밀쳐요. 아기가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장난감을 뺏어가지고 줘요. 그럼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럼 한 번만 만지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이렇게 또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거든요. 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난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 손에 닿는 곳에. 한 자녀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2자녀 이상 되면은 공간과 소유를 좀 분리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방 2개 만들어서 이 방은 첫째 방, 둘째 방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거실에 꽉 채워놓지 마시고 반 잘라서 나누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실은 장난감이 없어. 애들 장난감이 없어. 말 뭐 이런 거 다 넣어놓으시고요. 이거 갖고 놀고 싶으면은 이 방에 가서 똑똑하고 나 요거 한 개만 갖고 놀아도 될까? 이렇게 허락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해요. 허락을 받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싸움의 길을 하나 떨어뜨려 놓는 거죠. 이 방으로 가서 이거 만져도 돼? 이렇게. 그리고 하루 종일 거실에서 같이 놀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거실에 장난감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냐? 각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다가 외롭고 심심한데? 그러면 가서 나랑 같이 놀래? 그래서 여기 다른 형제가 오케이 하면 같이 노는 거예요. 나 지금 혼자 놀고 싶어. 그러면은 네,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노는 시간과 장소와 장난감을 다 분리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네, 싸움의 분란이 많이 줄어듭니다. 뭐 이렇게 색연필 그런 것도 같이 쓰지 말고 나눠 쓰라 그래요. 아끼는 색연필을 꼭 만져. 왜냐면 만지고 싶은 장소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실 한복판에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한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잠자리 분리하기도 좋거든요.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지금 세대는 아이들이 수평적인 관계의 세대예요. 형제 관계를 수직 관계로다가 강요하시거나 강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첫째 말을, 형 말을 잘 들어야지. 누나 잘 따라. 그 다음에 동생을 잘 돌봐야지. 이렇게 이제 제가 성장할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수평 세대거든요. 네, 세대가 달라졌어요. 형 말을 잘 들어야지. 왜? 형도 틀릴 때가 있는데. 동생을 잘 돌봐야지. 왜? 얘는 엄마 아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둘째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요. 둘째는 첫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어요. 그 둘은 그냥 수평적인 먼저 태어난 애, 조금 늦게 태어난 애 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둘을 막 연년생인데도 막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누나가 엄마 대신이야. 형이 아빠 대신이야. 저는 그 둘을 모녀 관계로 부자 관계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 둘은 그냥 형제 자매 관계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죠. 첫째가 둘째를 기르는 양육동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큰애가 나중에 둘째 안 이뻐해요. 네, 힘들어해요. 그냥 둘은 형제 관계까지만 관계예요. 양육 동역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 아이들은 다 다른 아이라 그래요. 성격, 기질, 성향,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그래서 큰애 길렀던 방법으로 둘째 기르면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기는요. 다른 아이니까요. 물론 둘째 길렀던 방법도 셋째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첫째 길렀던 방식으로 똑같이 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애 다닌 학원에 당연히 둘째를 같이 보내요. 얘가 태권도 다니면 얘는 사실 옆 태권도 학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옆 태권도에 친한 친구 있어. 아니면 검도가 맞을 수도 있죠. 성향이 다르니까. 같이 보내면 이제 형제 자리 할인이 되기는 하는데 할인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둘이 너무 성향이 같아서 찰떡 같다면 괜찮겠지만 너무 성향이 다르면 한 곳에 보내면 누구 한 명이 손해보잖아요. 누구 한 명이 이건 아닌데 그냥 형이 있어서 다니는 이게 딸려 보내는 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까지 있더라고요. 그 성인이 돼서도 형제 자매에게 왠지 모를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둘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렇게 양육한 부모님의 양육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막 묶어서 보내고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존중해 주시고 얘와 얘는 다른 아이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싸움이 났을 때예요.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저는 아주 아기 때 싸움이 났을 때는 조금 이렇게 개입이 필요하지만 조금 커서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조금 두시라 그래요. 너무 즉시 개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두다 보면 또 둘이 툭탁툭탁 하다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갈등 해결 기술, 막 싸움의 전략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개입을 하시게 됐다 하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얘가 밀었어요. 형이 때렸어요. 형이 밀었어요. 이렇게 일러요. 그러면 형은 또 내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얘가 자꾸 나한테 밀쳐가지고서는 내가 할 수 없이 때리고 밀었어요. 이렇게 일러요. 그럼 그 일르는 걸 잘 듣고 부모님이 7대3 과실 너가 더 좀 많아 땅땅땅 이렇게 이제 판사가 되시거나 왜 밀었어? 오지 말랐는데 왜 갔어? 그 왜 때렸어? 그러니까 때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막 형사, 경찰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어가 어느 정도 된다면 내 것만 얘기하라 그래요. 내 감정, 내가 서운했던 거,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만 말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형 같은 경우는 내가 때렸어요. 내가 밀었어요. 얘가 자꾸 이쪽으로다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밀어서 속상했어요. 이렇게 내 것만 얘기하라 그래요. 동생도 내가 형이 오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밀었어요. 계속 밀었어요. 오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내 것만 얘기하라 그래요. 밀면서 조금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거 들으시고 판사 아니고요. 각자 마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법으로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셔서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라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화해하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싸움이 날 때 한쪽 편을 들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다. 이 문제는 좀 형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엄마가 형 편을 들었어.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속상함이 생겨요.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엄마, 형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엄마,
누굴 더 사랑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좀 공평이 안 맞고 있구나. 균형이 좀 안 맞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제일 예쁜 걸로 착각하는 거죠. 날 제일 사랑하는 걸로. 그래서 글쎄 이때 바람직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5살 중에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너고 7살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아들 중에서는 너가 최고고 딸 중에서는 너가 최고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저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더 아픈 손가락 조금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른 형제가 맨날 손해보는 마음으로다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 되게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유 있게 그걸 일상에서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사과를 8개 먹고 내가 3개 먹어도 그치 우린 등치가 다르니까 난 5개 다 줘도 어차피 다 못 먹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야 넌 조그마니까 어차피 남길 거잖아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때가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게 공평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에 맞는 공평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5살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먹고 얘는 한 번 더 주게 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4개 주고 6개 줘도 괜찮아 나 4개 먹어도 벅차니까 이렇게 되는 게 공평이거든요. 아픈 손가락 조금 더 많이 사랑의 표현의 욕구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표현해주면 되죠. 가가지고 또 싸움이 나요. 엄마가 나 제일 사랑한대 이렇게 그러시면은 아직 공평이 잘 안 쌓여져 있구나. 팡 분리되면 이 방에 가서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 방에 가서 좀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친밀할 때 고맙고 정말 잘 지내줘서 고마운 거고요.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을 환경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육 방식으로다가 바꿔주셔야 돼요. 큰애가 유치원에 둘째 꼭 가지 않아도 돼요. 성향이 다르다면 큰애 다닌 학원에 셋째 안 다녀도 돼요. 둘째 셋째 우리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개개인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양육하시고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만드는 거죠. 부모님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어느 날 공평이 잘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